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5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떠셨나요? 굉장히 극단적인 장세였죠. 예. 양시장 모두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은 1200 종목이 하락했는데 지수는 1% 상승입니다. 예, 이게 뭔 일일까요? 엄청난 이제 차별화된 장세인데요. 에코프로 BM의 급등, 뭐 코스피 쪽에서는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임이라든지 일부 종목의 급등으로 이제 만들어진 장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뭐 바이오 광풍 장세에서 바이오 주식들이 뭐 거의 로켓 쏘듯이 미사일 쏘듯이 나타나는 그런 시세 분출 형태가 수십 조짜리의 2차전지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저도 상당히 좀 놀라운데요. 오늘 거래대금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전체 시장 대비해서 2차전지 업종의 거래대금이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지금 패닉바잉 현상의 조짐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메이저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한 어떤 시세 분출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의 어떤 기회들을 이제 노려보심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대중 투자들이 들고 있지 않은 종목들이 급등하죠. 오늘 뭐 LS 그룹 같은 것들이 급등하고, 그래서 막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이 작동 원리가, 증시의 작동 원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또 많은 대중 투자자들이 이제 보는 이제 유튜브라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제 여러 주식을 분석하고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이 소수자만이 수익을 누적해서 벌 수 있고 하는 이 작동 원리의 증시에서는, 사실 대중적인 채널에서는 대중의 매수 구간과 매수 구간에서 좋은 어떤 내용들을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고, 뭐죠? 이제 대중들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된 시점, 바닥권이겠죠. 그 시점에서는 이제 뭐 안 좋고 뭐 경기 침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저는 좀 반대로 하죠. 예, 반대로 해야 되고, 결국 이제 메이저들의 움직임에 이제 기반해서 이제 콘텐츠들과 여러분에게 저희 어떤 투자 아이디어들을 이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투자에 있어서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들을 좀 드리는데 최선을 좀 다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또 제가 반대되는, 대중의 어떤 액션과 반대되는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생각들을 이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제가 많은 욕을 아마 먹게 될 텐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저는 뭐 제 성격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내 노를 이제 외치는 그런 사람의 성향을 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는 패닉바이 현상이 굉장히 극심해질 텐데요. 우리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봐왔었죠. 소외된, 나만 안 갖고 있어서 소외된 그 현상에 의해서 고점을 형성했죠. 항상 증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랬고, 결국 이제 지금 2차전지 업종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게 터진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패닉바잉 현상의 조짐 내지는 흐름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뭔가 좀 인사이트적인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마감부터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0.3%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이 19조입니다. 거래대금이 19조.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상승 종목 수가 240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 수가 654 종목입니다. 월등히 많죠. 2배 이상, 2.5배 이상 이렇게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1% 상승했는데요. 거래대금 꽤 터졌죠. 14조 8천억이니까 거의 15조 정도. 양시장 합쳐가지고 30조가 넘습니다. 거래대금이. 상승 종목 수가 코스닥은 260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 수가 1287 종목. 월등히 많은 흐름입니다. 수급 구도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뭐 600억 정도 순매도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4,500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500억 정도 순매수했네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3,000계약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구도는 명확하죠. 외국인이 코스닥은 샀고 코스피는 팔았는데 둘 다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 인한 수급이죠. 또 이제 고객 예수금은 54조 원 수준으로 다소 좀 늘었고, 신용융자잔고는 지수 상승만큼 올라와서 19조 8천억, 거의 이제 2천억 수준인데요. 지수 올라온 거 대비해서는 신용이 별로 늘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들의 참여가 최근에 높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지수, 해외 쪽 보죠.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했어요. 다우가 0.5%, 나스닥이 0.19%, S&P가 0.4% 상승했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홍콩이 5.3%나 상승했습니다. 상해도 2% 상승했고요. 그리고 대만도 거의 뭐 1%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아시아권 증시도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 쪽에서 뭐가 상승했는가 보면 골고루 상승했네요. 뭐 텐센트, 알리바바 뭐 이런 것들 상승을 해줬고, 뭐 상해 증시도 골고루, 뭐 상해 증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 다 은행이나 화학, 술, 귀주 모태주 같은 술 관련 기업입니다. 이 성장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시총 상위주는 대부분 상승했네요. 그래서 한국 증시도 상승을 했는데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죠. 코스피 쪽은 보시면 장기 평선을 그래도 이제 어제 종가 기준 뚫어 올렸고, 오늘 그 이상에서 이제 놀았기 때문에 음봉이라도 의미 있고요.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또 거래대금 높은 수준 유지하면서 5일선 지켜내는 흐름, 장중에 0.6% 하락으로 5일선을 깨기도 했지만 올라왔다는 것은 수급이 지금 여전히 상방으로 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시장 모두 좋은 흐름이고, 특히나 이게 2차전지 업종 지수입니다. 2차전지 업종 지수를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저점 다지고 저점 높이고 장기평 돌파하고 중기평선 지지받으면서 계속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전개되고, 직전 고점대를 계속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다가 여기서부터는 슈팅식으로 매물대 없는 지점으로 넘어가면서 슈팅식으로 지금 전개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뭐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보유한 투자자들은 고점 보고 나서, 고점이 확인되고 나서 꺾일 때 이제 이제 더 이상 이제 돌파를 못하네 하면 팔면 되지, 여기가 뭐 고점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가지고 파는 거는 그 올바른,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는 적절한 어떤 매도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주들 한번 쭉 보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오늘 거래대금 순위를 한번 좀 뽑아봤어요. 엑셀로 이제 뽑아보니까 지금 거래대금 상위 이제 100위까지 이제 종목, 오늘 거래대금이 1위부터 100위까지 종목 중에서 쭉 이제 2차전지 종목만 이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3조 7천억의 거래대금, 에코프로가 2조 5천억의 거래대금, 에코프로비엠이 2조 3천억의 거래대금, 포스코 퓨처엠이 1조 6천억의 거래대금, 또 포스코 계열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조 1천억의 거래대금입니다. 그 밑으로도 쫙 다 2차전지 종목들인데, 2차전지 종목의 거래대금을 합계를 따져보니까 거진 15조고요. 코스피 거래대금이 아까 19조, 코스닥 거래대금이 14조 8천억. 그래서 이제 총 거래대금 중에서 2차전지 종목의 비중을 보니까 요 이제 거래대금 100위 안에 종목만 산출하면 44%, 뭐 거진 한 50% 된 거죠. 절반. 그래서 오늘 완전히 이 2차전지 종목이 수급을 장악했고, 이 구도 자체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비중과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메이저 수급이 대중으로 이제 이동해야 될까요? 털었다고 표현할게요.
털기 시작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해서 이제 전략을 우리가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외국인 기관,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이 종목에서만 엄청나게 이제 팔아제꼈는데요. 이걸 어떻게 1조 3천억을 이제 팔아제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외국인 소진율,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총 주식수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인데요. 50%, 52%이 정도 됐었어요. 네, 외국인이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52% 들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초부터 보시면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데 외국인이 지금 32% 정도까지 떨어졌죠. 외국인 지분율이. 예, 20%나 떨어졌어요. 엄청난 규모죠. 이거를 누가 샀냐면 개인이 싹 다 샀단 말이에요. 기관까지 팔면서. 기관은 보시면 팔았나? 기관도 팔았네요. 그렇죠. 5천억. 올해 들어서 5천억. 개인이 7조 8천억을 샀어요. 개인이 7조 8천억을 샀어요. 이거 일반 개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 개인도 섞여 있겠죠, 일부. 근데 이거는 일반 개인의 물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개인들이 막 사서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세가 분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종목이 엄청난 쇼커버가 발생하고 이런 개념의 공매도 잔고가 많은 그런 종목도 아니었고, 결국 이 포스코 홀딩스도 이거 메이저 수급의 어떤 주체들이 이렇게 좀 주가를 견인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그렇다면 이제 후폭풍도 상당히 거셀 수밖에 없다는 걸로 저는 좀 차후에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많은 2차전지 종목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거나 다시는 이번에 만들어질 어떤 고점을 경신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역대급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으면서 현재 주가 흐름이 이제 그 이격을 어마어마하게 벌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이 보신 이제 그 차트이실 건데요. 이제 그래프일 텐데요. 주가라는 게 이런 단계로 대부분 이제 펼쳐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2차전지 많은 종목들은 이런 단계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중 투자가 이제 분식, 탐욕, 환상,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좋은 내용만 이제 있는 그런 지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하게 되면 떨어지고 다시 또 튀어오르는 어떤 불트랩의 어떤 흐름이 전개되다가 떨어지는. 근데 뭐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요, 이게 어느 선에선 받쳐주고, 왜냐면 실적이 성장하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오랜 기간을 이제 이번에 형성된 고점이 오랜 기간 경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좋은 상황,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좋은 뭐 내용밖에 없고 하는 시기에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이런 구간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나 이제 좋은 이제 판단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매일마다 수급의 동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이제 명확한 이 2차전지 종목들의 시세 분출과 함께 메이저의 수급이 대중으로 넘어가는 어떤 국면으로 가는 이런 흐름들은 결국은 지금 이제 패닉 바잉의 어떤 대중적 수급들이 유입될 환경들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부터 또 이제 매크로 단으로도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어떤 매크로 단으로도 좋은 어떤 상황들이 이제 전개되기 때문에 증시로 이제 유입되는 자금들이 이제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2차전지 좋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주가는 이런 식으로 고점권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메이저 팔 때 대중은 사고, 싸졌네? 다시 들어올렸다가 이제 대중들이 막 사서 들어올렸다가 또 메이저 팔면 또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또 대중들은 또 이제 싸졌다고 생각해서 사고, 또 호재 나오고 실적 개선됐다 나오고 뭐 이제 어떤 모멘텀 발동되고,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은 점점 더 이제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메이저의 손에 있던 많은 이런 2차전지 종목들의 물량들이
대중 투자자의 손으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이제 초입부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시총순위 4위 올라와 있고요. LG엔솔하고 삼성 SDI 같은 또 셀 업체들은 그다지 지금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이제 신고 가능성을 높이는 구도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요 세 종목 같은 경우는 10% 넘게 상승을 했어요. 공매도 쇼커버가 이제 발동되기 시작한 거죠. 이것들은 완전히 공매도 죽여버리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좀 의미 있는 시세를 이제 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오늘 장기 평선인 481선의 돌파와 함께 지지력을 확인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또 이제 고려양 같은 후발주자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움직이니까 결국 이제 시세 확산형의 어떤 흐름들을 명확히 보여주기 시작했다. 코스닥 쪽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완전 시장 압도했고, 포스코 DX도 시총이 지금 엄청 올라왔어요. 와, 이거 7천 하던 게 6, 7천 하던 게 지금 3만 5천.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이제 엔터주, 제휴 IP 그리고 SM도 9%, 7% 급등했고요. 나노신소재, 윤성이 FNC 같은 또 2차전지 관련주들, ISC 같은 또 반도체 또 대장주 연일 신고가 흐름 내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 계속 가는 장, 역시나 상승장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것도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장세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은 빨간불이 많은데요. 내려갈수록 거의 다 파란불 성격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이 굉장히 이제 편중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주식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어떤 종목, 그거보다 사실 개인 투자자 단으로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종목들은 뭐 대략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니까 좋은 종목들은 또. 근데 이제 그 타이밍적인 부분은 그 예측의 영역보다는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것이다, 어디가 고점일 것이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이제 고점에 다다르기 시작하는 거고, 주변에 이제 주식 뭐 하냐, 뭐 주식 하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식도 안 하고, 뭐 2차전지 종목들은 뭐 거의 뭐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거면 2차전지는 더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 작동 원리 자체가 그런 거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법칙처럼 딱딱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목표 주가 나오고 거기까지 갈 것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면 그 전에 다 이제 하차하게 되고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게 되고, 이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좀 대응하는 영역의 어떤 이 장이죠, 이쪽이.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주변에서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런 자금들까지 싸들고 와가지고 사야겠다, 이런 국면이 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보수적인 전략과 집행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매크로단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또 한국 경제 흐름도 요 이제 한화투자증권 리포트 제목처럼 최악을 지났다는 점이죠. 결국 이제 선행적으로 주식이 빠졌고 재작년부터 내내 빠졌는데 미리 선반영했던 거예요. 한국 경제 안 좋아지는 것들을, 특히나 반도체 경기라는. 근데 이제 지금 점점 바닥을 지나는 흐름들이 정개지고 있고, 경기가 지난 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수출 회복, 소비 심리 반등, 또 재고율에 대한 하락 등 하반기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쪽, 수출 쪽이 이제 회복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뭐 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성장에 기여를 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반기 국내 경기 반등이 전망된다. 소비 둔화가 제한되는 가운데 수출이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이다. 2, 4분기 저점 통과
하반기 경기 회복세 강화 전망. 우선 이제 반도체 수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3월에서 6월 반도체 수출 단가와 물량은 연초 수준을 상회해 5에서 6월 반도체 수출 단가와 물량은 전월 대비 개선되면서 업황 회복을 반영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2차전지 등 여타 품목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 소비는 뭐 그렇게 큰 회복을 보이지는 않을 걸로 전망이 되는데 추가로 악화될 만한 요인도 찾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어떤 요인 이제 지표들을 볼 때 뭐 민간 기계 수주액 반응, 재고 출하 비율 하락 등 지난 분기 경기 저점 통과 견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1.5% 내외로 반등할 걸로 전망이 된다. 올해 연간 성장률은 1.2%, 경제 성장률이 1.2% 전망됩니다. 그만큼 아주 저성장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경제 전체가 1.2% 성장하는데 어떤 산업은 50%, 100% 성장하는 업종이나 그런 기업이 있죠.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겠죠. 예. 지수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시장은 2차전지가 압도했고 2차전지의 이런 시세 흐름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뭐 신규로 매수하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패닉바잉이라는 고점을 형성해주는 대중투자자와 다름없다는 점을 꼭 유념해서 전략에 참고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이 고점권에서 형성되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오늘 동시수급 쪽은요, SK이노베이션이 495, 500억 정도 순매수, 고려아연도 2차전지 이제 관련주죠, 460억 정도 들어왔고요. 오늘 HD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뭐 이 건설 기계 업종, 뭐 재건 뭐 이런 쪽, 두산박캡 이런 쪽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좋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에코프로비엠, 레이크머트리얼스,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넥스틴,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들도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큐렉수가 600억 정도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세게 들어왔는데 요게 보니까 이제 LNC바이오 요 기타 법인 물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기타 법인 400만 주 나왔고 그게 외국인 쪽으로 갔고, 그래서 요거는 차트가 좀 좋지 않은 구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제 관점에서는 크게 메리트를 느끼기 어려운 그런 수급의 이동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2차전지 누릴 만큼 누리면서 이제 차익 실현과 함께 또 패닉바잉 현상의 어떤 조짐들 여러 가지가 지금 겹치는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제 이번 이제 구간에서 좋은 수익을 실현하고 또 그 자금을 또 다른 어떤 유망한 성장 섹터 쪽에서 복리를 누리는 어떤 연결 단계로 나가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도 이렇게 이제 2차전지 업종 투자 전략 총평을 좀 남겨놨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제 생각이 어떤지도 한번 보다 더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좀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증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2차전지 뭐 한 종목을 더 사고 분석하고 알고 이런 것보다 항상 패션은 바뀌는데요. 이 작동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사실 앞으로의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명확히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신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예,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예,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거는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투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2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실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